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단점을 찾아보자면 사실 좀 단점을 찾기가 애매한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우기면은 있어요 사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찰모차비입니다. 오랜만에 왔죠. 한 2달 동안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개인적인 토레스에 대한 제 생각과 좀 반박을 좀 해볼까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속마음을 표현하자면은 솔직히 기대 이상이네. 쟤 뭐랬니? 실내는 당연히 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생각보다 잘 나왔네? 라는 생각? 약간 쉐보레 같은 느낌. 실내에 대한 그 불만이 가장 컸던 쉐보레, 포드 이런 애들, 도요타 이런 애들.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토레스는 가성비, 토레스를 원하는 고객층들 타겟으로는 가격이나 모든 게 굉장히 잘 나왔다 라는 게 저의 일단 전체적인 총평이에요. 미리 깔고 가면은. 토레스에 관해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뭐가 있나 볼까? 자동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토레스와 산타페 중 어느 모델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 질문 드립니다. 산타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토레스는 하이브리드는 없지만 내연기관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와서 자동차 잘하시는 답변 드립니다. 일단 모든 차는 남한테 묻지 마요. 네가 사고 싶은 걸 사야지.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들의 답변은 똑같아. 엔진, 미션, 마력, 토크, 서스펜션, 주행질감, 가속감, 제로백 이딴 거 얘기한다니까. 사실 근데 자동차 잘 아는 사람들의 이 눈높이 기준이 그냥 일반인들의 기준과는 좀 달라요. 자동차를 좋아하고 맨날 하루 종일 자동차 매일매일 내가 유튜브로 자동차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로 나는 엔진, 미션, 마력, 토크 관심 없거든 사실. 특히나 토레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문가들이나 잘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달 게 아니에요. 이런 엔트리급 모델에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고민한 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계획에서 빼야 돼. 하이브리드 자체는 빼야 돼. 왜냐면은 하이브리드가 붙었다면 기본 1년 6개월. 아니 사실 그걸 어떻게 기다려. 옛날에 반도체 수급이 없을 때도 포르쉐 2년 걸린다 그러면은 야 그럼 어떻게 기다리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포르쉐니까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조금 있는데, 야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1년 6개월을 기다린다라는 거는 이게 명분이 성립이 안 되죠. 굳이? 1년 6개월 뒤에 받으려고 하면 아마 그때쯤 뭐 페리나 풀체인지가 될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이면. 여기 있네. 이 사람도 이랬네. 그냥 토레스 사면 되죠. 모든 차는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사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탈 차를 왜 남에게 물어보나요? 남이 대신 타줍니까? 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맨날 하는 말이죠. 저한테도 구독자분들 이제 형 나 못 탈 거야 저거 막 물어보는데, 사실 내가 구독자라서 뭐라 안 한 거지 내 속마음은 그래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왜냐면 취향이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남한테 묻기 전에 이미 자기 머릿속에 답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 대답을 내가 해주면은 결정이 나는 거고, 자기가 이미 머릿속에 내린 답 외에 다른 얘기를 내가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이제 반박을 하지 나한테. 야 근데 네가 말한 그거는 그렇고, 아니 반박할 건 왜 물어봐? 그럼 반박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말 안 해줘요. 하수, 중수, 고수가 있어. 얘네들은 취향이 달라요. 하수한테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중수는 이제 뭐 사이즈, 크기, 뭐 미션 이런 거 따지고 있고, 고수로 가게 되면은 엔진이랑 그런 미션의 단수와 건식이냐 습식이냐 뭐 IC냐 뭐 ZF냐 해가지고 토션빔이냐 멀티밍크냐 뭐 코너링이 어떤지 뭐 옵션이 이중접합이냐 뭐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해줄 수가 없어서 애초에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사면 돼요. 어차피 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스포티지랑 산타페, 투싼 아니면 극소수의 이제 QM6를 볼 것 같은데, 저라면 QM6 LPG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격도 좋고 크기도 좋고 출고도 빠르고 갈아탈까 했는데 어라운드부가 안 들어갔다. 그쵸, 스포티지는 어라운드부가 있는데 토레스는 프로브레드 어라운드부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리고 헤드업도 없고. 고민 끝에 스포티지를 하기로 했는데 옵션 주문을 모니터링 팩을 신청했는데 안에서 어라운드가 빠졌다. 이렇게 되면 토레스보다 못한 건데, 아니 어라운드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어라운드부 하나 때문에 차종을 바꾼다고? 다시 신청해서 1년을 기다린다. 어라운드부 없어도 된다. 빨리 나오는 토레스 사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단 하나의 옵션 때문에 차종을 바꾸는 건 난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특히 난 이 어라운드부는 필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통풍 시트 이런 거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사실 나는 그것도 중요하진 않은데, 대신에 안전에 관련된 거, 정반 충돌, 후방 충돌 감지나 아니면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자동으로 이제 지가 알아서 가주는 거, 테슬라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쓰고 필요하니까 요게 없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차종을 바꾸고 싶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어라운드 뷰 하나 때문에 브랜드가 다른 차종으로 간다라는 거는 나는 납득이 안 돼요 진짜로. 왜냐면
왜냐면 옵션이 따지고 보면은 수십 개인데 근데 그 중에서 99%가 맞는데 하나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차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요즘같이 자동차가 옵션이 더럽게 많은 시기에 옛날이면 모를까 그런 식의 옵션 하나 때문에 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써보긴 했지만 이게 없으면 진짜 나는 미칠 것 같다라고 내가 감정이입을 한다고 해도 아니 사제로 달면 되잖아. 통풍 시트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차종 갈까요? 아니 통풍 시트를 달아요 사제로. 토레스 구매 예정자입니다. 20인치 휠로 출고할 시 출고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18인치 휠로 하고 20인치 사제 휠로 바꿔서 장착하는 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일단 검색을 해봐요. 뭐든지 거의 대부분은 사제로 해결이 돼요. 놀랍게도.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안전 옵션도 코딩으로 푼다니까? 이건 뭐냐? 토레스랑 G70이랑 비교를 해? 아 GV70이랑? 비교가 무의미한 차이라 원소도 1,500, 6,000이고 토레스 3,300 받고 GV70은 중고가 6천만 원이고 로망카는 GV70이어서 수입에 맞는 차는 어떤 바로 구입 가능한 메리트가 있고 여러분의 선택은 답이 다 나와 있네 뭐 이 사람. 여기 답 써져 있잖아. 로망카가 GV70이라며. 그럼 그거 사세요. 로망카니까. 바로 또 구입이 가능한 것도 메리트가. 이거를 내가 토레스를 사라고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반박을 할 거야. 근데 얘는 바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근데 나는 얘도 수입이 더 되는데요. 나는 근데 얘가 로망카인데요. 그러면서 나한테 반박을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토레스를 추천을 못해요. 이미 이 사람은 답이 나와 있는 거라. 바로 밑에 사람들랑 똑같이 얘기하네. 본인이 탈 차는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남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다. 맞지. 왜냐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거든. 이 질문을 보는 대답하는 사람인 저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른 대답을 하고 다른 차를 추천을 하겠지. 이거는 진짜 멍청하게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서로 용도가 완전히 다른데 무슨 비교를 하고 남에게 물어봅니까? 아, 팩트 폭행이랑 좀 사이다긴 하다. 야, 여기에도 광고가 달려있네. 하나오토, 은행 오토론 추천합니다. 질문자의 질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할부 계획, 캐피탈 얘기, 자기 차 팔려고 하는 거죠. 너의 질문은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차 파는 광고를 봐. 이런 의미죠. 나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최소한 이 질문자에 대한 답은 최소한 하고서 이걸 달아야지. 질문에 대한 답도 안 하고 지할 말만 적는 건 이건 좀 나는 영업적으로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누가 이 사람한테 차를 사려고 하겠어. 내 질문에 답도 안 했는데.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토레스 어쩌고 견적서 상세히 안내해드려 24시간 상담가. 아니 이 사람 질문에 대한 최소한 답은 해주고 이런 걸 적어라죠. 소비자인 내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나는 절대 문의 안 해. 내 질문에 대한 답도 안 했는데 그래 이 사람처럼 해야지. 영업을 하려면 GV70이 훨씬 좋을 듯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사람도 차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건데 이 질문자한테 영업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질문에 대한 답은 했죠. 그러니까 내 글을 봤다는 거 아니야. 내 글을 읽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한테 차라리 전화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단점을 찾아보자면 사실 좀 단점을 찾기가 애매한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우기면은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일단 브랜드 자체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고 그게 곧바로 이어지는 게 차량 감가죠. 그러니까 쌍용 자체가 흔들리거나 인수가 안 되거나 파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토레스 산 사람들은 차량 감가가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불안감 확실치는 않지만 그리고 또 단점으로 꼽는 게 사실 이게 좀 애매한데 파워트레인이 좀 약하긴 해요. 다른 동급 대비 애들보다 출력이 좀 약하긴 한데 파워가 스포티지보다 10 낮거든요. 마력이 스포티지가 180마력이고 얘가 170마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마력이 낮긴 한데 낮은 건 낮은 거예요. 팩트는 팩트지. 단점이긴 한데 진짜 자동차 유튜브 막 맨날 보고 자동차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야씨 10마력 낮은 거는 어떻게 가속감을 느끼냐. 차량 무게가 있다면서 막 마력 갖고 토크를 까고 막 속도감을 까고 제로 100 11초라고 까는데 난 사실 단점이긴 한데 그게 나한테 와닿는 단점은 아닌 거지. 아니 일반인들이 10마력 낮은 거랑 제로 100 11초를 이게 체감이 되고서 이것 때문에 정말 이 차를 잘못 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단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자동차 좋아하는 그 인터넷 하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 기준으로 모든 게 도배가 있고 그거에 베스트 글이 돼 있고 좋아요가 많아서 마치 일반인들을 걔들이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170마력이든 180마력이든 안 따지고 그냥 사거든요. 스포티지도 180마력이 높은 거 아니잖아. 특히나 요즘에 고속도로 뭐 단속하고 110km 이상 못 넘어가잖아. 요즘엔 또 암행어사 그거 뭐 이제 단속해가지고 140 넘으면 그냥 막 잡히니까 높아봐야 110km로 맨날 다니는 건데 무서워서 저는 150, 170 밟지도 않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마력 차이가 토크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단점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휠베이스가 좀 짧은 거 이건 좀 단점이긴 하죠. 사이즈가 큰 대신에 차가 다른 동급 대보다 실내가 조금 더 좁은 거. 정말 일반적인 사람 체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레스가 실내 뒷좌석이 불편할 리는 없어요. 그게 좀 작다고 해도 큰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 헤드업 없고 어라운드비 없고 뒷열 통풍 없고 뭐 이런 옵션인데 이거는 뭐 사실 사제로 다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미션이 이제 IC 미션 6단이다 이게 좀 말이 있는데 뭐 7단이면 더 좋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DCT가 아닌 게 어디야 라는 생각. 제로백 11초도 아무 상관없고 나는 여태까지 신호 출발하면서 제로백 11초 밟는 차들 못 봤어요. 파란불 땡 되자마자 제로백 빵 이렇게 가는 차들 간혹가다 한번 보여요. 간혹가다. 아반떼 N이랑 팅어랑 뭐 이런 애들인데 뭐 그런 애들은 애초에 뭐 그럴 용도로 타는 거니까 그 맛에 뭐 내가 이해하는데 굳이 토레스 뭐 스포티지 QM6 뭐 이런 거 사는데 제로백에 막 출발하자마자 달리고 나 저 앞에 있는 스팅어를 제끼고 내가 G70이랑 경쟁할 거야 라고 해서 토레스나 스포티지를 보는 또라이는 없잖아요. 있을라나 있는 것 같기도 해.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존재는 하더라고요. 딱히 경쟁 모델 대비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뭐 GV80이랑 비교한다 그러면 단점 투성이지. 아쉬운 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트림이 LPG나 하이브리드가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없는 건 좀 아쉬운데 분명히 만들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새로운 차종을 만들 여력이 없기 때문에 토레스 하나 가지고 예전에 티볼리처럼 티볼리 에어 이런 것처럼 무수히 많은 변형 변태들이 생길 거예요. 토레스 변태들이. 진짜로 토레스는 잘 나왔고 저도 살까 말까 살짝 고민은 했을 정도로 근데 포기는 했어요. 제가 기다리는 거는 이제 쉐보레 블레이저랑 이코넉스 둘 중 하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기차. 그거까지 기다려보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토레스를 뭐 중고로 사거나 뭐 이럴 것 같고 아직까지는 쉐보레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